할머니 손은 정말 약손이었을까? 가짜약 플라시보의 의학적 효과는 타인의 고통을 함께 느끼게 만드는 거울 신경세포의 비밀은 무엇일까? 상상하고 공감하는 능력, 그것이 우리에게 미래를 보장한다. 의철학자 강신익 박사와 함께 미래의 나침반, 몸이 가리키는 방향을 내다본다. 안녕하십니까. KBS TV 특강 아나운서 박현선입니다. 미래를 알고 싶으면 먼저 지난 일을 살펴보라. 명심보감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오늘 강의 주제인 몸, 미래를 가리키는 나침반, 이 말과 일맥상통해 보입니다. 어떻게 연관이 있는 것인지 강신익 선생님 모시고 자세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강의 주제 어떤 뜻인지 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지난 시간까지 우리 몸을 우리가 살아온 것들을 담고 있는 봉투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이제 그 봉투에서 뭘 꺼내서 어떻게 쓸 것인가 그런 얘기를 오늘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걸 담았는지 따라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지가 네. 상당 부분 결정이 되겠죠. 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강신익 선생님께 큰 박수 드리면서 강의 한 청해 듣겠습니다. 네, 오늘은 두 가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는가 몰라. 플라시보라는 말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가짜 약입니다. 그죠? 가짜 약인데 아무런 효과가 없는 약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효과를 보는 그런 약입니다. 플라시보라고 하는 것 하고요. 또 우리 뇌 속에 있는 어떤 특정한 구조물이 있는데요. 거울 신경세포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물을 마시지 않습니까? 근데 저기 박현선 아나운서가 목이 말라요 지금. 그럼 제가 마시잖아요. 마시는 걸 보고 계시잖아요. 그럼 제가 마시면서 시원한 느낌이 들죠. 그러면 이게 뇌에서 어떤가 기록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거를 목이 마른 분이 내가 마시는 걸 보고 있으면 그분도 비슷한 부위가 활성화된다는 겁니다. 이게 거울신경세포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현상을 갖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옳겠는가 하는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플라시보는 가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몸과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거울신경세포는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가 되겠죠. 그래서 몸과 마음의 관계, 그다음에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여태까지 우리가 살펴봐온 그런 지식들을 기반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의 키워드를 하나를 얘기하라고 한다면 저는 공감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느낄 때 내가 혼자 느끼는 것도 있지만 상당 부분 우리는 서로 같이 느낀다는 겁니다. 공감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고 그래서 공감을 하지 않는 삶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 이제 건강하지도 않고 또 사회적으로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감이라고 하는 말을 키워드로 삼아서 오늘 강의를 진행해 볼까 합니다. 예전처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히스테리라는 말 있죠. 히스테리 하면 생각나시는 게 뭐 있나요? 네. 노처녀요. 왜 노처녀죠? 그 노처녀 히스테리라는 말을 저도 어려서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도 그렇게 얘기하나요? 요즘도 그래요? 그렇군요. 그러면 이 말이 어디서 온 말일까요? 히스테리라는 말이 어디서 온 말인지 혹시 기억하시는 분? 예. 혹시 히스테리가 미스테리랑 비슷해서 그런 거 아닌가요? 예. 예, 비슷한 말이죠. 뒤에 발음이 비슷합니다만 사실은 전혀 다른 말이죠. 히스테리라고 하는 말은요, 자궁이라고 하는 말에서 온 말입니다. 히스테리라는 말이 자궁이에요. 그러니까 노처녀 관계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것은 고대 사람들이 이제 고대 그리스의 히포크라테스부터 나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히스테리라고 하는 말은 자궁이라는 말인데 왜 이게 이제 그러면 정신적인 그런 문제를 가진 사람한테 히스테리라는 말을 붙이게 됐느냐 하는 거죠. 고대인들은요, 자궁이라고 하는 것이 온몸을 돌아다닌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몸속의 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몸속에 돌아다니는 거예요, 자궁이. 근데 이 자궁이라고 하는 동물은 아이를 갖고 싶어요. 아이를 갖고 싶어 하는 동물이에요. 그런데 임신이 안 되면 막 돌아다니면서 다른 몸을 막 해코치 한다 이거죠. 그래서 히스테리라는 말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전혀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이지만 상당히 오래전부터 내려온 말이고 그 말을 우리 21세기까지도 노처녀 히스테리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하는 것은 참 재밌죠. 문화는 이렇게 오래 가는 거예요. 잘 안 없어져요. 과학이 아무리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우리 문화 속에서는 굉장히 오래 남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히포크라테스라고 하는 의사도 그랬고요. 그다음에 아주 가장 그 서양 의학의 유명한 의사인 갈레노스도 어떤 여자 환자를 진단을 하고 히스테리라고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루지 못한 사랑, 비밀 사랑 때문이다. 당신의 질병은 이루지 못한 비밀 사랑 때문이다라고 진단을 내리는 그런 것들이 이제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중세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중세는 아시다시피 유럽의 중세는 기독교 사상이 지배하는 세상이었죠. 그래서 마음먹기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근데 이게 떠돌아다니는 자궁이라고 하는 개념이 기독교 사회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이게 마귀의 조종을 받는 걸로 받아들여집니다. 이걸 뭘로 연결시키냐면 중세의 마녀 사냥이 있죠. 15세기에서 18세기에 이르는 동안에 약 10만 명의 여인들이 화형을 당합니다. 마녀의 누명을 쓰고. 근데 그 증상이 마녀의 증상이 히스테리랑 거의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히스테리라는 이름으로 마녀가 돼서 화형돼서 사라진 여인들이 10만 명이라는 겁니다. 17세기쯤 되면은 이제 과학이 상당히 많이 발전하게 되죠. 그리고 16세기쯤에는 이제 해부학이 발전해서 사실 자궁이 떠돌아다닐 수 없다는 사실을 압니다, 이미.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히스테리라고 하는 개념은 19세기까지도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 해부학이 발전돼서 히스테리가 떠돌아다니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히스테리 진단은 계속되고 있고 또 심지어는 그 히스테리 증상을 보이는 여인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수술을 해요. 자궁을 절제하거나 나팔관을 잘라내고 난소를 잘라내고 뭐 이런 수술을 벌이는 경우까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과학과 문화는 과학이 허위임을 밝힌다 하더라도 문화는 상당히 오래간다는 그런 사례를 우리 지난 강의에도 여러 사례를 얘기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9세기로 갑니다. 19세기로 가면은요, 이런 여인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요. 그때 무슨 아마 사회적인 요인이 있었을 겁니다. 19세기라고 하는 사회, 유럽에 있었을 텐데, 아주 굉장히 재미있는 일이 하나 벌어집니다. 장 마르텐 샤르코라고 하는 프랑스의 샬페트리에 병원의 신경과 의사입니다. 신경과 의사인데요. 이 사람은 재밌는 현상이요. 이 당시에 병원이라고 하는 게 엄청난 그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샤르코가 신경과 의사인데 이 사람이 거의 5천 명의 환자를 봅니다. 그 서양에서 병원의 역사는 어떤 거냐면요. 거기는 불황화 수용소였어요, 원래. 병원은. 그래서 하스피탈이죠. 자해를 베푸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을 먹여주고 재워주고 그러다가 아픈 사람이 생기면 의사가 가서 치료해주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병원 그러면 보통 그 빈곤층이 모이는 곳이죠. 그러니까 귀족들은 병원에 안 가죠. 귀족들은 의사를 부르죠. 의사를 불러서 치료받는 그런 현상이었죠. 그러니까 이 병원이 서양 의학의 발전에 굉장히 큰 기여를 합니다. 왜냐하면 병원에서 많은 사람들이 앓다 죽잖아요. 그 증례가 엄청나게 많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또 죽으면 또 해부를 해요. 그래서 죽은 원인을 찾아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엄청나게 이 과학적 의학이 발전한 겁니다. 이 히스테리도 마찬가지예요. 히스테리 증세를 보이는 여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 마르텐 샤르코라고 하는 의사는 굉장히 그 당시 유명 의사입니다. 유명 의사인데 이 사람이 이제 이 분류를 해요. 질병, 히스테리 증세를 어떠한 증세가 있는 것이다. 막 그러니까 여기를 꼬집으면 막 경련을 일으키고 막 이런 거죠. 여기 사진을 보시면 저런 여인들이 경련을 일으키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미각이 이상해지고, 그 다음에 근육이 마비되고, 통증이 생기고, 반진 마비가 되고, 이런 증세를 이제 히스테리 증상으로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떤 정신적인 증세가 아니죠, 그죠? 정신적인 증세가 아니라 어떤 신체적인 증세로 기록을 합니다. 이게 히스테리라 해서 엄청나게 많은 환자를